김의겸 대변인 그 말을 보면 네. 대통령이 낮 동안 업무를 보고도 그거 이제 미처 못 봐서 하나는 보고서를 싸들고 이제 관저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또 저녁에 보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접한 이제 노 실장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저녁 있는 상을 좀 주자, 그리고 대면 보고를 줄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대면 보고라는 것이 지금 이 청와대 쪽의 코멘트를 보면 비서진에서 이게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 자료죠. 좀 종이로 된 보고서 자료를 아마 대면 보고로 1차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결재를 일일이 맡아야 되는 그런 보고서 자료를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실장이라든지 뭐 아하. 수석들이 정결 결재하는 부분을 좀 느리자라.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의 어떤 분량을 좀 줄여주자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변 보고를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하면서 그때 물론 자료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때 그런 이제 이 비서실장과 대통령 간의 어떤 대면 보고 이 부분의 어떤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면 보고를 줄인다는 것은 자칫 소통 면에서 좀 뒤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권해서 1년 지나가면요. 예. 귀가 다칩니다. 그게 문제예요. 또 그런 얼마 얘기 전에 있어요. 예. 함세웅 신부님이 말씀하셨다고 손학규 대표가 그제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에서 혼자 밥 먹는다.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시중에서 혼밥 하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인데 내 귀에 한번 들립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혼밥 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소통을 강화하시오. 신기일전에서 마음을 다잡으시오.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소통을 강화해야 될 때 오히려 대면 보고가 줄어든다는 건 소통이 더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대면 보고랑 소통을 반드시 등치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그래요? 같아요. 대신 대면 보고를 줄인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원활하게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청와대에 따르면 대면 보고 줄인 시간 대신 그 내각의 보고는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현장의 소리를 더 듣겠다. 예를 들면 경제계 인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지금 남북 관계 관련해서 그 어떤 그 국민의 중론을 모으기 네. 위해서 뭐 야당 쪽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혼밥 관련한 논란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성은 맞으나 네. 그 디테일에 있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시민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이런 그 현실의 이야기를 계속 대통령 귀에 넣어줘야 된다. 그런 아하. 걱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좀 쉬어야죠. 네, 소통이 이게 뒤처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드디어 이제 좀 손을 놓고 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후임으로 개그 콘서트 PD였던 서수민 PD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는 부분에 하도 이제 본인이 이제 물러나고 싶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지금 사표를 냈고요. 되는데요. 그 후임이 서수민 PD인데 이것이 이제 개그 콘서트를 진행했던 PD가 후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그게 왜 놀랍습니까? 온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온 국민을 좀 좋아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행사라는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문성을 과연 그 공영방송의 이제 개그 콘서트를 담당했던 PD가 과연 그 얼마나 숙지를 해서 이제 녹여낼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다만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 그 오락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사가 격이 없이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대중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행사 컨셉을 계속 탁현민 행정관에 이어서 이어가겠다라는 네. 뭐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네. 좀 전망됩니다. PD, 기획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데 워낙 전임자가 훌륭하게 또 기획과 행사 연출을 해왔기 때문에 서수민 PD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전임자의 업적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텐데 글쎄요. 또 결정된 건 아닙니다. 물망에 오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 지역구인 마포에서 할 줄 알았지만 목포로 향했습니다. 이 목포로 정했는데 글쎄요. 아까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봤어요. 왜 목포로 갔는지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른바 브랜딩 전문가, 그렇죠. 홍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서울서 하느냐, 목포서 하느냐,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 한 가지 또 느낀 것 중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번 사안과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사안은 상당히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자 간담회를 보고 또 느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현지에서는 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렇죠. 그런 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일로 목포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하. 구경하러 많이 또 장성장을 가고 하니까 네. 아마 손 의원이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정정당당하다. 네. 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가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가 자꾸 거론되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향후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런 부분이고 아쉬움이 없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 의원의 성격이 네. 이제 직설적인 거죠. 네. 예, 그런 성격 이런 뭐 4가지가 어우러져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그 성격 얘기는 저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요. 투기 논란의 중심, 목포 박물관 투자에서 이루어진, 박물관 부지에서 이루어진 이 기자 간담회에서는요, 실제로 손혜원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생중계로 퍼졌죠. 의원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대로 아닌 오로지 이곳 도시 재생화 등 목포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여론 모리식 마녀 사냥 그리고 경쟁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고 뜻하시는 일 기필코 이루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다 저 장면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맞는데 굉장히 손 의원을 지지하는 한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원 메시지가 질문으로 대체가 된 건데, 글쎄요, 이런 모습만 봐도 손혜원 의원의 이런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장면에서 저는 왜 목포를 택했는지 알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멘탈이 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지금 그 목포의 스캔들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계 성폭력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그 손혜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 광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이슬이라든지 뭐 처음처럼이라든지 뭐 힐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굳이 그 상표 이름 말씀 안 하셔도 이런 되는데. 브랜드 이름들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네. 그 만들면서 이제 손혜원이 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목포에 가서 이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그 대응을 보면 역시 목포 시민들의 욕망을 어떻게 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논리적인 것인거나 아니면 네. 윤리적인 어떤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 고장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 고장을 산토리니로 만들어준다는 이 사람이 어쩌면 더 고마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사람이 인지상정이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손 의원은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일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기자간담회 같지가 않고 자칫 국회의원의 정책 설명회 같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여기 밑에 뿌리가 있는데 요 골목 안에 골목을 쭉 들어가시면 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공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러니까 노이즈도 관심이고 비난도 관심이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정치인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했건 아니면 비난을 받았건 간에 어떤 경우라도 이번 목포 간담회는
홍보에는 아주 최고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기 투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면. 네. 보면 그런 거예요. 본인의 좀 뭐 정책이든 노이즈 마케팅 본인을 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면 손의원 의원의 오늘 저 행보들은 그 목적을 달성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지자들이 있는 네. 겁니다. 대부분 지역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고향이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힘을 받고 본인의 의견을 설파하는 건데 손의원 의원은 지금 전국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목포죠. 지역구인 마포을이 아니라 목포일 겁니다. 어쨌든요. 목포에서는 네. 좀 도시가 발전한 측면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뭐 손의원 이 얘기 듣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중앙에서 우리 서울에서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있었던 그 모습과 좀 다른 화면들이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목포로 내려간 걸 거고 그 점에서만 보면 오늘 손의원 의원의 행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건 맞죠. 네. 일단 민주당 내의 홍보로서는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의 비공식 멘트인데요. 손혜원 의원과는 친해서도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유가 고집이 워낙 세고 자기중심적이라 자신의 의도는 항상 선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한번 싸워본 사람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한다. 이걸 물론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추진력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한 의원의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론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물론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그 저 한 의원의 그 의견일 뿐이고요. 그 손혜원 의원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특징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네. 다시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좀 고집이 세다 내지는 그 주위를 조금 둘러보기 전에 한 발 먼저 내딛는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네. 한번 싸워본 사람은 다시는 엮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뜻은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 의원이 평가를 한 건데 손혜원 의원의 어떤 특징적인 걸 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목포 말씀하시면서 뭐 선거가 인기 투표다, 뭐 국민의 뭐 지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뭐 무풀 악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는 지지를 받고 어쨌든 그 인기 투표를 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네. 뭔가 사실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네. 옳지 않거나 그런 걸 기반을 해서 뭔가 여론에 휘말려서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주진 않는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의 코멘트는 네. 제가 좀 약간 그 보편적인 입장에서 좀 저걸 해석을 한다면 네. 결국 손혜원 의원과는 좀 논리적으로 논쟁을 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 네. 너무 말이 너무 크다. 그죠? 예, 목소리가 큰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쟁하자고 상대가 접근하면 손혜원 의원은 당신은 그죠? 배반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권력이 센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그 두려움 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 이런 손혜원 의원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장면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억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 자리 때문에 저 영상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오갔거든요. 내용은 제가 잠깐 차치하겠습니다만 요때 선동열 감독이 불려왔던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다고요. 이번에 이게 또 다시 또 부각되고 있어요.